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대개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게 마련이다. 한편 그 사람을 위해서 상황을 매력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 만일에 당신이 그 사람을 잘 안다면 자아의 힘을 사용하여 상대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된다. 상대를 잘 모를 경우 그런 상황의 중요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매력적인 그림이 되게끔 그려내면 된다. 나 자신도 언젠가 자아가 흔들린 일이 있었다. 신문사의 사장이었던 돈 메레트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가 살해당함으로 나의 첫 출판이 늦어진 경위도 얘기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는 대기업에 어용 딱지를 붙이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밀매의 고발에 나도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했던 자들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숨어 다니는 동안 당연한 일이지만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때 자칫하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신념마저 사라질 뻔했다. 나는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공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출판사를 찾아야만 했으나 US 스틸의 게리 회장이 죽고 없었으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미개척 분야에서 더구나 무명의 자리에 있는 나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의 자아가 다시 일어서고 성공의식이 꿈틀대며 일어남에 따라서 내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판사를 찾으라는 소리였다. 나는 필라델피아의 출판사를 전혀 몰랐지만 나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50를 가지고 필라델피아로 달려갔다. 그곳은 퀘이커 교도들의 도시였다. 반쯤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친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먼저 직업별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하루에 1, 2달러면 잘 수 있는 값싼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일어난 일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것 가운데 가장 놀랄만한 일이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의 계시가 여기 나온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고 있자니까 나의 내부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꽤 큰 목소리였다. 싸구려 하숙집을 찾으려 하지 말라.
이 동네에서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라. 그리고 그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 들어가라. 나는 전화번호부를 덮어두고 눈을 깜빡여 보았다. 주머니에는 겨우 35달러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짐을 집어들고 가슴을 쭉 편 채로 최고급 호텔로 갔다. 그리고 스위트룸을 잡았다. 하루에 25달러나 하는 방이었다. 숙박카드에 사인했을 때 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자아와 신념이 나의 내부에서 뻗어나왔다. 그때는 아직 위대한 비밀이란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힘이 나를 조종하고 있음을 느꼈다. 당시 룸보이에게 주는 팁이 보통 25센트였지만 나는 1달러를 주었다. 호화로운 의자에 걸터앉자 다시 내부의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싼 곳에 숙박하면 너는 쪼들릴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출판사와 교섭하는데 무척 불리하기 때문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 추진 장치이다. 너는 이 훌륭한 스위트룸에서 그것을 얻고 있다. 자, 너의 마음은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도록 하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준비는 되었는가? 너의 연구를 출판해 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한 의식 속으로 모두 불러들여라.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 내라. 정확한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너의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책을 출판해 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훑어나갔다. 3시간 정도 그 일을 하니까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이 내가 찾던 사람임을 금방 알았다. 그는 코네티커트주 메리든사의 엘버트 루이스 펠튼 씨였다. 나는 펠튼 씨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고작 그 사람이 의지의 힘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한 사실과 몇 년 전 그 책의 광고를 나의 잡지였던 황금률에 실었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나는 즉시 펠튼 씨에게 속달 편지를 보냈다. 나의 인생의 성공 법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새로 출판하는 영광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틀 뒤에 펠튼 씨가 나를 만나러 필라델피아로 떠났다는 전보가 왔다. 그 사람이 나의 스위트룸에 왔을 때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도
와, 이런 스위트룸에서 지내는 작가라면 틀림없는 작가지. 온고는 1800페이지, 무게는 3kg이나 되었다. 나는 그것을 펠튼 씨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페이지를 들춰 읽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는 원고를 덮더니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이 매뉴얼북을 출판하고 당신에게는 규정된 대로 인세를 지불하겠소. 그는 타이프라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도중에 그는 인세는 선불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주겠소. 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선생님께서 좋을 대로 하시지요. 하고 말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대로 일이 잘 진행되길 원했다. 500달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그 매뉴얼은 빛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더 로우 오브 석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계약일로부터 인쇄가 끝나서 출판되기까지 몇 달은 아주 보람있는 나날이었다. 나는 적극성을 이렇게 회복했다. 나의 성공은 우회적인 길을 걸은 결과였지만 이 책의 독자는 그러한 우회도로를 걸어가지 않아도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는 이를 위하여 서적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인도를 받은 것일까? 무언가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념을 가진 마음과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파장이 꼭 들어맞았다는 표현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짓는 과정이 해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자아를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처방을 몇 번인가 해준 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모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알라는 옛 금언을 머릿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때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된 사람이 다음 인생이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았다. 레이 컴플이라는 남자도 그랬었다. 성공의식 PMA 프로그램의 오래된 고객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캐딜락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꽤 많은 자산을 모았다. 그래서 그는 1년간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상점 문을 닫았다. 그의 말로는 충전을 위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는 점차 안정을 잃게 되었다. 드디어 그는 캐딜락 대리점으로 더 좋은 점포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매물이 없었다. 다시 반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생활비를 벌지 못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많이 써버렸다. 그가 성공의식 PMA 프로그램을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그때쯤이었다. 그 전까지 레이 부부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쓸 정도의 생활을 했으나 그때는 그들을 해고하고 자기들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어느 날 레이는 지하실에서 빨래를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 PMA 프로그램 안에 나오는 말 가운데서 잘못에 대한 것이었다. 똑같은 잘못을 자기가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자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기아에 떨게 만들고 있었다. 자아를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 개인적인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이 끝나자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오래전부터 밍크 코트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에 그 코트는 $3,000나 하는 물건이었다. 한편 그의 자동차는 캐딜락임에 분명했지만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알려주고 싶어졌다. 레이, 노트와 펜을 준비해주게. 부를 얻기 위한 처방전을 써줄 테니. 나는 종이에 4가지 처방을 적었다. 1. 가까운 캐딜락 대리점에 가서 지금의 차를 팔고 마음에 드는 새 차를 산다. 2. 고급 모피점에 가서 밍크 코트를 살 것. 그것이 $3,000 이상이라도. 그것을 선물용으로 포장해서 받는다. 3. 양복점에 가서 멋진 고급 양복을 5, 6벌 정도 맞출 것. 그리고 넥타이, 와이셔츠, 구두도 새 양복에 어울리게 마련한다. 4. 밍크 코트를 새 차에 싣고 제복을 입은 운전수를 고용한다. 그리고 자네가 집을 비우고 있을 때 그 운전수에게 새 차와 코트를 부인에게 전하도록 지시할 것. 그리고 추가문을 적어 넣었다. 이 4가지를 곧 실천에 옮기시오. 끝나거든 다시 나를 찾으시오. 다음 처방전을 써주겠소.
이 처방전으로 충분하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이었다. 새 캐딜락과 밍크 코트가 전달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수치를 거부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운전수는 그녀에게 열쇠를 전달해주고 돌아가 버렸다. 코트는 자동차 시트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코트를 입어보았다. 그 코트는 몇 주일 전에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그 멋진 코트임에 틀림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과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같은 현상이 레이에게도 일어났다. 마치 마법과 같은 사건이었으나 그것은 결코 마법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에 그의 집에서 일하던 요리사와 가정부가 찾아와서 일을 하겠다는 부탁을 했다. 컬리프 부인은 서슴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한편 레이에게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볼티모어의 캐딜락 대리점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띔을 해주었다. 잘 알아보니 무척 조건이 좋은 거래였다. 거래하는데 15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 돈은 그에게 벅찬 금액이었으나 그의 자아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것이고 그 돈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고 스스로 말했다. 다음 날 그는 유복하게 지내는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레이가 그전부터 열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다. 그렇게 심하던 열등감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가슴을 펴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1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습니다. 그는 레이의 말을 끊었다. 됐어요. 이제 당신이 일을 다시 한다니 나도 기쁩니다. 항상 실적이 좋았잖소. 좋소. 투자하겠소. 그는 레이에게 15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주고서 다시 말했다. 돈은 이익이 나면서부터 돌려주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 컬리프는 다시금 캐딜락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도 잘 되어 나갔다. 이런 일들은 새로 맞춘 와이셔츠를 다 입어보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실망할 일이 있었다. 그건 내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말이지, 나는 이런 일을 몇백 번이나 보아왔거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로서도 즐겁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다시 한번 성공의식 PMA가 빈곤의식 NMA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는 신나는 광경을 본 것이다. 성공의식이란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낸다. 그 열쇠는 자아이다. 자신 있는 신념으로 가득 채워져 자기에게 맞는 수단으로 유지되는 자아인 것이다. 레이가 돌아간 다음에 그제서야 내 뺨에 미소가 흘러나왔다.